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수함수 그리고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교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고 이제는 이제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가 딱 등장을 하면 앞서 배웠던 지수 함수와의 관계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로그 함수요. 우리가 지수 함수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y는 2x제곱 특정한 기준이 되는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를 그립니다. y는 로그 x에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거야. 밑이 2예요. 그죠? 그럼 x가 2가 되면 y 값이 1이 되죠. 이 점을 지나는 거야. x가 4일 때 2를 지나는 것이고 x가 2분의 1일 때 바로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거고 그죠? 4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 그래서 로그 2x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만세 곡선이 그려지더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곡선이에요. 위로 볼록인 상태죠. 그죠? 로그 2x예요. 이것이 y는 로그 2x야. 이처럼 로그 x는 기본적으로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수가 0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얘는 또 함수잖아. 함수니까 정의역이 중요한 거죠. 그죠? 정의역. 정의역은 무조건 진수가 양수인 거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이야. 물론 이 자리에 x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뭐 x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x 플러스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로그 2의 x를 가져왔으니까 이 진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y축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될까요? 지수의 치역이 항상 양이죠. 그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양의 실수로 대응시키는 건데 로그 함수는 반대야. 양의 실수, x값들 대응시키면 그때 음수와 양수가 모두 되는 모든 실수가 치역으로 됩니다.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얘는 엄청나게 커져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될 것이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본다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점을 찍어볼까요? 0,1 지나죠. 그죠? x가 1일 때 2죠. 1,1을 지나.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을 지나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어떤 관계냐? 여기에 y는 x란 직선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y 콜 x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y는 x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 그래프가 그려져. 그걸 갖다 우리는 역함수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로그 2x의 그래프 그리고 2x제곱의 그래프를 살짝 비교해봤고 다시 와서 얘가 정의역인데 양의 실수에서 모든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다. 1,0은 무조건 지나겠죠. 진수가 0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함수가 있어요.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뭐냐? 근데 이 식을 변형하면 이 자리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쵸? 미세 거듭 제곱은 분모 역수로 나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봤자 마이너스. 그럼 식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x와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를 양면에 곱해버리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x축 대칭 그래프의 궤형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x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 거. 이 점을 지나면서 그죠? 그 다음에 1,2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서로 x축의 대칭인 그래프의 궤형이다.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거야. 다시 함수를 몇 개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x축이 있어. y축이 존재하고요. 로그 2x의 그래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y는 로그 2의 x야. 그럼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로그 4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그거거든. 어쨌든 x에다 1을 대입하면 전부 다 똑같이 0이니까 1,0을 모두 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느냐? x가 1일 때 0이고 x값이 3일 때 함수값이 1이 되는 거잖아. 처음으로. 그죠? 그러면 x값이 2일 때 자리가 이 자리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함수값이 1이면 얘는 이 자리가 2인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가 바로 3일 때 함수값이니까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얘가 3분의 1일 때 비로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면 이 자리가 2분의 1일 때 값이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을 이렇게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로그 2x보다는 위쪽에 존재하고 1,0을 지나서부터는 로그 2x보다는 아래에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로그 4의 x의 그래프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수함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밑이 현재 1보다 큰 그래프죠. 그죠? 그러면 얘가 밑이 클수록 축에 가까운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 여기는 x축이 여기는 y축이잖아. 위로 블록인 상태니까 얘가 이쪽에서는 x축, 1보다 작은 쪽에서는 y축. 그 축에 가깝다. 가까운 축에 가까운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같은 방법으로 여기 밑이 1보다 작은 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2x의 그래프. 여기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야. 알겠지? 그럼 1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로그 3분의 1의 x의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의 4분의 1의 x의 그래프. 이런 관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부등식이라든가 진입 판정이라든가 그런 판단할 때 같은 등호를 만족하는 값들을 구할 때 얘네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A의 m과 로그 B의 n이 서로 같은 값이래. 그렇다면 그때 m과 n은 어떻게 될 거냐? 항상 얘가 똑같이 클 거냐? 작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세요. 함수값이 같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갖다가 이 자리를 딱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다가. 그럼 같은 값이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같은 함수값이니까 m과 n이니까 이 자리가 m이고 이 자리가 n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럼 밑이 어떤 게 1보다 크고 어떤 게 작냐 이거죠. 같은 함수값이 되려면 밑이 어떻게 작은 놈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니까 이때는 a가 더 커져야 돼. a보다. 지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때는 또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각각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값의 대소관계 또는 함수값들의 관계를 따질 때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니까 일단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축에 가깝다. 또 적으면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죠. 그죠? 그때는 작으니까 작을수록 축에 가깝다라는 내용.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한 점 넘겨볼까? 그래프 102쪽에 맨 위에 보세요. 나와 있지? 그래프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하시고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99쪽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 한번 봅시다. 99쪽 펴보세요. 38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y는 3분의 2의 x-1제곱 얘 역함수를 구하래. 자, 역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잘 맞추셨어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와 y 입장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함수로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 얘를 x로 놓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3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는 2의 y-1제곱이지. 이렇게 지수꼴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 여기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 정리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이걸 로고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밑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y-1은 로그 2의 3x가 이렇게 되겠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넘기시고 그러면 이게 바로 로그의 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걸 y는 하나의 항으로 로그 2의 6x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근데 얘가 하나의 함수잖아. 그럼 뭘 말해줘야 돼? 정의역을 말해줘야 돼.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거잖아. 그것의 정의역을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역함수에서 정의역은 역함수에서의 변수 x의 범위란 얘기야. 근데 그것이 주어진 함수 f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y의 범위인 거죠. 그죠? y 값이라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치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역을 말해줘야 되는데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의 치역은 뭔데? 항상 양수. 지수는 양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여기선 단 x는 0보다 크다.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함수의 특성상 x가 진수 있잖아. 진수가 0보다 큰 건 자명하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옆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반대죠. 로그가 나왔습니다. y는 로그에 2의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얘를 y로 고치죠. y 플러스 1. 얘를 x로 고치죠. 넘기시면 2의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를 이항하고 나면 결국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런 다음 우리는 뭘 말해줘야 돼? 이 x의 범위를 말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함수의 정역 그럼 원래 역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죠? 여기는 치역을 말해주는 건데 로그 함수의 치역이 뭐라고 했어? 로그 함수의 치역? 0, 치역을 얘기하는 치역이 뭔데? y의 범위 로그 함수의 y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돼? 다. 그래 나 뭐라 그래? 모든 실수. 그걸 말 못하면 안 돼. 0보다 크다는 것은 오른쪽 전체예요. y 값에 보면 y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 이렇게 그려지잖아. 모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양의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대응시키는 대응 규칙이야. 이런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양의 실수에서 모든 실수. 그러니까 y 값이 모든 실수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y가 모든 실수니까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정의역이잖아. 모든 실수 맞죠? 니가 그대로 정의역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넘겨서 봅시다. 넘겨봤더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1,0을 지난다. 근데 미시 1보다 크면 증감수, 미시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라는 이야기. 그리고 각각은 서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미시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색깔. 호윤아? 뭐 하세요? 보세요. 전국적으로 이름 탔습니다. 호윤. 윤호윤. 농담이고. 얘네들끼리 서로 y 콜 x의 대칭이잖아. 그 다음에 녹색과 하얀색, 미시 1보다 큰 함수도 서로 y 콜 x의 대칭이죠. 그래프에 대한 문제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1쪽을 보시면 로그함수의 성질을 한 번 더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양의 실수에서 실수로, 그죠? 실수로 대응시킨다. 두 번째, 미시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증가함수란 얘기고 미시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지수의 특징. 1대1 함수다. 맞습니까?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모든 실수, 여기가 모든 실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지수 함수는 모든 실수들을 다 대응시키게 되면 양의 실수에 대응시키는 게 이게 바로 지수 함수야. 대신 모두 하나씩. 그렇죠? 여긴 남아있으니까 1대1 대응이랑 못해. 모든 실수를 공역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런데 로그 함수는 양의 실수를 대응시킨 거야. 대응시키고 나면 모두 다 전체가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대신 두 개씩 아니야. 무조건 하나씩 대응돼. 근데 정의역을 모든 실수를 봤다고 한다면 여기 남는 부분이 있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냥 1대1 대응을 이룬다라는 얘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0을 얘가 지나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거기 나와 있네. 뭐라고 나와 있어? 점근선.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 점근선 얘기했죠? 지수함수는 x축보다 다 항상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x축 얘가 점근선이야. 그런데 로그함수는 y축보다 오른쪽에 존재해. 얘가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고 절대로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 점근선 어디서 배웠어? 맨 처음에? 유리함수. 그죠? 유리함수.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 점근선. 그래서 지수함수의 점근선, 지금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우린 이래를 갖다가 그대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킬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점근선은 그냥 진수가 제로다. 진수가 제로가 되는 자리가 항상 점근선이 되는 거야. 자, 넘겨서 102쪽에 체크 문제 한번 봅시다. 조금 아까 넘기기 전에 아래 박스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중요합니다. 수학적인 표현이 잘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지금 풀려는 문제가 있어. 102쪽에 개념 체크 문제 보시면,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지금 로그 함수에 대해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밑이 얼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기억번,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습니까? 맞죠?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야. 두 번째, 니은번,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밑이 1보다 크면 어떤 함수라고 그랬어? 딱 나와야 돼. 녹색. 증가함수야.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x1, x2가 다르면, 그죠? x1, x2가 이렇대요. 그럼 그때 함수값 fx1, fx2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이렇게 된 것이 증가야. 반대로 된 게 감소. 알았죠? 이쪽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같은 방향을 유지할 때가 증가, 방향이 반대일 때가 감소. 근데 얘는 지금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뭐야? 감소함수제. 그렇다면 a가 작을수록 축에 가깝다. 아까 말씀드렸죠? 밑이 1보다 작은 함수야. 밑이 a잖아. 밑이 작을수록 축에 가까운 그래프다. 알겠죠? 39번 문제 한번 봅시다.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 2가 있고요. 로그 2에 5가 있고요. 로그 4에 20이 있어요. 비교하여라. 우리가 지수인 경우에 밑을 똑같이 통일한 것처럼 얘도 밑을 통일합시다. 얘는 2고 얘는 4니까 얘를 2로 고칠 수 있지. 여기를 2로 고친다는 얘기는 2의 제곱이야. 그치? 밑의 제곱은 역수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위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얘는 로그 2의 루트 2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 놈은 얼마? 2 곱하기 로그 2의 2야. 아직 변형이 안 되는 학생들은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 올라가 주니까 로그 2의 4가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밑이 둘 다 2예요. 1보다 크죠. 증감수니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뭘 따져? 진수의 대소관계로 따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것은 4,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 20. 어떤 게 가장 클까? 얘가 가장 크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알았어?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로그 3분의 1에 2가 있고요. 로그 9분의 1에 10이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되겠다. 이거 3분의 1로 고치면 되겠죠? 로그 3분의 1 그리고 루트 10이야. 앞에 2분의 1 나갔으니까 제곱.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걸 어떻게 할까? 얘를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 그리고 세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3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주면 돼? 위로 올려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밑은 셋 다 3분의 1이야. 27, 2, 루트 10은 가장 크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쵸? 미실보다 작죠? 미실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얘가 가장 작고 얘가 두 번째, 얘가 가장 큰 수.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밑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넘겨보자. 40번. 그래프에 대한 문제들 중에 아주 기본적이면서 기준이 되는, 시작이 되는 하나의 예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따라가는 점선들이 보이지. 그게 상당히 중요해. 우린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함수값들 또는 x값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자, y=x란 직선이 나왔어요. 자, y=x란 직선은 항상 이럴 때 나와. 언제 나오냐?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또는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따질 때 y=x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따져야 돼. 왜냐면 하나의 함수값이 있으면 그 함수값을 갖는 x값들을 그래프와 따라가는 거죠. 지금 하는 것처럼. 그 이유는 y=x란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뭔데? x좌표, y좌표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처럼 이제 함수값을 따라가는 조건인데 지수함수를 좀 붙여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와 같은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식이 y는 로그 3의 x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가 a1이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a1, a2, 3, 4 이렇게 갔습니다. 먼저 쓰면 여기가 2, 3, 4 여기가 5, 6까지 갔네요. 그래서 구하려는 것은 1, 2, 3, 4, 5, 6 한마디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합이 얼마냐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림을 봤더니 딱딱딱 하니까 이거 딱 맞춰놓으면 결국은 요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지? 구하는 과정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긴 특정한 점이야.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고점 y값이 1인 순간이니까 바로 x가 1인 좌표 1,0이야. 그 다음부터 얘를 쭉 위로 올려주면 이 점의 좌표는 뭘까? 당연히 1. 왜? y = x 있으니까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점이에요. 그런 다음 a3, a4, a3, a4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뭘 따라간다? 바로 이 1과 쭉 가서 함수값이 만난 점이야. 즉, 요 놈의 y값이 1인 점이니까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안 졸리죠? 여기가 1이니까 x값은 이제 3이 된 것이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자리가 다시 3이 됐고. 그럼 함수값이 3인 자리니까 이 자리는 얼마가 될까요? 27이겠죠. 3의 세제곱. y값이 3인 거잖아. 3의 세제곱. 그럼 27이니까 이 자리에다 딱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27. 이렇게 되겠네.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점이야. 그래서 이 문제 정답 27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이제 조금씩 변형을 시킬 거야.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하고. 알았죠? 그런데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도형이동, 그죠? 원을 배운 다음에 거기서 했을 때 평행이동 자체는 우리 지수함수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변환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바뀌는 변환식이 이걸 보고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얼마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또는 f라는 것이 바로 뭐냐? f에 대해서 1,-1을 마이너스 1,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라는 표현을 한다면 점을 통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평행이동을 통해서 도형, 한마디로 지금 이제 로그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를 평행이동해. 도형을 갖다가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x축에 대해서 x축으로 n만큼 간다 그러면 x자리에 부호 바꾼 x-m, y에다가 y-n 이렇게 부호를 바꾼 값을 대입한 것이 함수의 식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 105쪽 맨 위에 보세요. 도형, 주어진 로그 함수에 대해서 대칭이동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대칭이동이니까 기본적인 대칭이동이 거기 나와 있는 거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 = x 대칭. 이 정도는 어떤 함수가 되든 똑같이 동일하니까 평행이동과 다르잖아요. 그죠? 부호 반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x축 대칭일 때는 y의 부호를, y축 대칭일 때는 x의 부호를, 원점 대칭일 때는 둘 다 바꾼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y = x 대칭이 뭐야?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x하고 y의 자리를 그냥 바꿔버리세요. 알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밑에서 써볼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x, y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도 같이 바꿔주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칭이동. 왜 저렇게 되는지 증명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수업 시간 예전에 고등수학 통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106쪽을 보시면 체크 문제가 있죠. 그거 선생님이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지금 뭘 살피는 거냐면 로그 3x야.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래. 자,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고요. 여기에 x축, 여기가 y축.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y축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로그 3의 마이너스 x.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그래프가 음수로 그려져요. 왼쪽에 있어요. 상관없어요. x가 음수만 정의됐지. 그럼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 y는 로그 3의 x분의 1이야. 이건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붙잖아요. 그치? 한마디로 마이너스 y는 로그 3이야. 즉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x축 대칭. 이 그래프가 바로 이거예요. 그쵸? 그럼 원점 대칭을 시켜야 돼요. 원점 대칭.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이야. 거기 그래프에서는 안 나와 있네. 그럼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얘를 x축, y축 대칭 시켰으니까 이걸 x축 대칭 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런 식이 나와 있네요. y는 로그 3x-1이에요. 뭐가 달라? 상수항이 생겼죠. x 자리에 x-1을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이 자리가 현재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것이 다 1만큼 가야 되니까 얘가 점근선이라고 해서 중요해.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서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얀색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가 1만큼이잖아.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 보이지. 그죠? 하지만 어쨌든 1만큼 평행이동. 맞죠?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야지. 1만큼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프에게요. 그 다음에 4번은 뭘까? y는 로그 3의 3x인데 이거는 로그 3의 x 플러스 1과 똑같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를 똑같이 1만큼 여기도 1만큼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기본적인 그래프 한번 연습해봤어? 41쪽 41번 107쪽의 41번 그래프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y는 로그 5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원형을 찾아야 돼. 기본형 y는 로그 5의 x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거야. 부호의 변화가 전혀 없죠? 밑도 똑같죠? 어떻게? 평행이동이네. 그제? 그래서 얘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거 부호 조심하세요. 여기서 플러스 2였던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 대략 그리면요. 로그 5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건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여기 0,-2로 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정역은 뭘까요? 당연히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 공역은, 치역은 모든 실수. 점근선은 x 이퀄 마이너스 1. 진수 이퀄 제로가 무조건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두 번째 y는 로그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당연히 요만큼이 기본형이죠. 여기다 직접 그려도 되겠다. 보세요. 일단 x의 부호가 반대야. 어떻게 돼? y축 대칭. 그죠? 아까 이렇게 흰색이었는데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을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는데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그대로 위쪽으로 점근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뭐가 있을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한 번 더 하라네. 그거 마저 보고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42번입니다.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야.
첫 번째, 얘를 y축 대칭 이동시켜요. 그리고 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그 식이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4와 일치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일단 y축 대칭 시키면 뭐가 바뀌어요? x의 보호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평행 이동이니까 이 자리에 뭘 대입해야 x축으로 n만큼 가는 거야? x 마이너스 m을 대입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수항 n 더